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4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가 총 5문제가 있어요.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에 왔더니 지금처럼 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에서 우리 전산이 있고 커말이 있고 그리고 실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점수가 세 가지가 있대요. 전산이다 커말이다 실기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점수가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점수 모두 다 50점 이상이고 그리고 세 과목의 이제 평균값이 7점 이상이면 합격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합격. 그렇게 이제 평가에다가 표시해라. 여기다 이제 결값을 표시해라. 그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각각의 점수마다 5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과목의 평균이 70점 이상이야? 요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는 표 1번에는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이 70점 이상이냐?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전산 점수도 5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커말 점수도 5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기 점수도 우리 50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세 과목의 평균도 우리 7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해서 이 네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해서 이 세 개의 점수가 모두 다 이제 50점 이고로 묶여 있고 그 뒤에 세 과목의 평균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을 해야 합격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그거 이제 표시해 주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이 네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 네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우리가 end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if로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이제 if 함수는 우리가 몇 번 써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평가에다가 표시하고자 하는 게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우리가 이것에다 표시할 수 있는 값이 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빼기 1을 하게 되면 이제 1이 되겠죠. 해서 우리가 if를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평균값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average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점수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은 구했으니까 요 평균 구한 시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요 식을 이제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우리가 이제 if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if 함수가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참일 때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일 때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조건이 지금 총 4가지가 나왔죠. 근데 그 4가지 조건을 싹 다 이제 만족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nd라는 요 함수로 조건 이제 첫 번째 거, 조건 첫 번째 게 이제 우리가 전산에 대해서 이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말에 대한 조건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점수에 대한 그 조건을 써줄 거고 그 뒤에다 이제 평균에 대한 그 조건을 쓸 겁니다. 요 네 개 조건을 싹 다 이제 우리가 end로 묶어서 지금 좀 이렇게 써줄 거예요. 해서 end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났습니다. 해서 end로 요 네 개 조건을 싹 다 이제 묶어서 쓴 다음에 이 네 개 조건을 전부 다 이제 만족하면 이제 합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줄 겁니다.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이제 if 함수 열어주면 되겠죠.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는데 조건이 그때 여러 개니까 이제 e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전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산 점수가 50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 커말 점수가 50점 이상이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다 썼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기요. 실기 점수 우리 뒤에 3번 셀에 들어있죠. 이 뒤에 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5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실기에 대해서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이 이제 7점 이상이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평균값을 미리 계산해서 잘라내게 해놨잖아요.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하면 에버리지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겠죠. 내가 여기서 구한 이 평균값이
7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4개의 조건 다 썼어요. 다 썼으니까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이 모든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하면 컴마 찍어주고요. 이제 우리 참을 때 써주면 되죠. 이 4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제 합격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불합격이라고 출력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if를 한번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요거 한 번만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이제 합격이래요. 그러면서 채우기 엔드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요.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if 함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때 이제 조건을 보게 되면 조건이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네 번째 조건이요. 이 네 개의 조건을 우리가 end라는 요 함수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 판매액이라는 게 있대요. 판매액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IR에 들어있죠. 이 영역에 들어있는 이 값이 100만원보다 크면서 그리고 판매량이 있대요. 판매량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판매량의 평균 이상인 그 과일의 수, 그 과일의 개수를 이제 제2의 9번에다가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개수를 구하라는 그 얘기죠.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건데 그때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 판매액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도 조건이 붙은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제 크면서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조건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판매액이 100만원보다 커?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조건은 판매량의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판매량의 평균값이 우리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판매량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는 하고 써서 에버리지 AVERAG 하고 이렇게 이제 평균 구해주면 되겠죠. 평균값은 뭐에 대한 평균? 우리 판매량에 대한 그 평균이요. 해서 판매량을 쭉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래서 요 에버리지 쓴 거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평균값은 이제 다 구해놨어요. 구해놨으니까 좀 이따 이제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요 count if s라는 함수 우리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우리가 count if 뒤에 s라는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해서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의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러면서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럼 또 다시 조건 범위 우리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또 우리가 조건을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세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럼 또 똑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러 개의 조건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요. 근데 우리 count if s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있죠. 자, 그 애가 누구냐? 우리 sum if s요. sum if s도 생김새만 그냥 보고 지나가자고요. 어차피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해서 우리 sum if s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sum if s라는 아이는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무언가의 이제 합계를 구해줘야 돼요. 해서 맨 앞에다가 우리가 계산할 그 범위만 우리가 앞에다가 더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앞에다가 계산 범위만 이렇게 이제 추가로 더 찍어주면 sum if s가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sum if s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average if s죠. 해서 average if s나 sum if s나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해서 요 세 가지 함수는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 좀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count if s 하고 요거 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는 우리 판매액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액들이 있다.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100만 원보다 큰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크다. 그래서 크다라는 요 기호 찍어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100만 원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에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끝났으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 판매량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평균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뒤에다가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부등호를 찍어주고, 그리고 에버리지 요것만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지금처럼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썼을 때 요 에버리지는 우리 함수잖아요. 우리 특정 데이터가 아니라. 해서 요 쌍따옴표를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어서 에버리지하고 이렇게 해서 M% 연산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쓴 조건 요만큼만 보세요. 요만큼만 봤을 때 이 크거나 같다라는 그거는 기호잖아요. 기호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준 거고, 그리고 에버리지 여기서는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 평균값이랑 이 앞에 있는 이 크거나 같다 요 기호랑 서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죠. 다 썼으니까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두 개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계산된 그 과일수 뒤에다가 개라는 글자를 이제 포함해서 표시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표시 얘 보니까 3개면 3개 하고 개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붙게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식 있죠? 이 식 맨 뒤에 찾아가서 이제 M%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개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나온 이 결과값, 이 결과랑 요 개라는 글자랑 서로 이어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두 개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count if s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요만큼이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count 개수를 세달라 그겁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조건 쓴 것 좀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 원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줬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때는 그냥 이거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부등호랑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함수를 썼을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부등호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주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M% 열어주고 함수 이름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요 부등호랑 이 부등호랑 그 다음에 에버리지 나온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을 서로 이어서 이제 조건으로 쓰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쓸 때는 조건들을 싹 다 이제 쌍따옴표로 그렇게 묶어 썼지만 지금처럼 함수가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부등호 먼저 붙여주고요. 앞에다가 부등호 써주고 M%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함수를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된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서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는데, 이거는 count if s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sum if s 그리고 average if s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하래요.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7월 휴가자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휴가 시작일이라는 게 있대요. 휴가 시작일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가 일수가 있대요. 휴가 일수가 이곳에 있죠. 이 두 개의 날짜를 이용해서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출근일을 쭉쭉쭉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제외해라. 그래서 휴가를 이때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갔다 온대요. 그때 이제 출근을 며칠 날 하는지 그걸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워크데이라는 함수가 나왔고요.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나왔고 이데이트라는 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이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전, 몇 개월 후 그 날짜를 이제 구해주는 거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크데이라는 요 함수는 특정 날짜에서 요일 번호를 이제 구해주는 그 함수라 얘도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요 워크데이라는 함수는 우리 특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휴일 날짜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제외하고 지정된 그 일수가 지난 그 날이 며칠인지 그걸 이제 계산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요. 자, 그럼 이제 워크데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요.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시작하는 그 날짜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일수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 날짜가 있다 그러면 휴일 날짜를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워크데이를 쓰게 되면 이제 이 시작한 날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정한 그런 휴일 날짜를 다 빼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당연히 빼고요. 그런 거 다 빼고 이 일수만큼 지난 그 날짜가 며칠인지 그 날짜를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워크데이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휴가 시작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휴가 시작일을 우리가 시작 날짜 여기다 이제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가 일수가 나왔죠. 이 일수를 여기다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이 표 3번에서는 휴일 날짜가 따로 지정이 되지 않았죠. 따로 이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휴일은 이제 생략하고 우리가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날짜 한번 구해보자고요.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워크데이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식을 써주고요. 그리고 휴가 시작일을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휴가 일수를 이렇게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사람은 7월 23일날 이제 휴가를 떠나서 6일 동안 이제 휴가를 갔다 오면 그날 출근하는 첫 번째 날이 8월 1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된 거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채우기들을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근일이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맞게 나왔는지 우리 이제 달력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력이 있을 때 이 첫 번째 사람은 7월 23일 날 이제 휴가를 떠난대요. 7월 23일 날 이제 휴가를 떠난대요. 떠났는데 며칠 동안 간다? 6일 동안 간다. 근데 이 워크데이라는 함수는 알아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싹 다 이제 제외를 시켜줘요. 일단은 휴가 시작일이 23일이기 때문에 이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후 날짜에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다 빼는 거예요. 일단 일요일 빼고요. 여기가 이제 첫째 날이죠. 휴가 첫째 날이고 여기가 이제 둘째 날이고 여기가 이제 셋째 날. 그리고 얘가 이제 넷째 날이고요. 얘가 이제 다섯 번째 날짜고 여기가 이제 여섯 번째 날짜예요. 여섯 번째 날짜가 딱 지났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제외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이제 8월 1일이다 해서 8월 1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똑같이 이제 23일 날 이제 출발을 했대요.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이 23일 날 출발했는데 그때 이제 휴가 일수가 7일하고 8일하고 1일씩 더 많죠. 1일씩 더 많으니까 8월 1일 날 얘는 복귀하고 그 다음에 8월 2일 날, 8월 3일 날 그렇게 이제 복귀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데이터 하나만 더 보자고요. 7월 28일 거요. 그럼 7월 28일 그러면 지금 요 날짜죠. 요 날짜에 이제 휴가를 떠난대요. 떠나서 이제 5일 동안 휴가 갔다 온대요. 그럼 이제 여기 28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28일이 이제 첫째 날, 그리고 휴가 둘째 날,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빼고 여기가 이제 셋째 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넷째 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날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8월 3일까지 이제 휴가예요. 그리고 출근한 첫 번째 날이 이제 요 날짜가 되겠죠. 그 날짜가 이제 8월 4일이요. 그래서 8월 4일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여기다 이제 시작하는 날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휴가 일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휴일 날짜가 따로 지정이 돼 있다면 그 날짜도 우리가 찍어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휴일 날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하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의 사례요. 표 4번에 보니까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원 코드라는 게 있대요. 사원 코드가 지금 여기 첫 번째 열에 들어 있죠. 이 사원 코드랑 부속 코드 G의 26번에서 H의 28번이요. 그게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을 이제 참조를 해서 이 영역을 이제 이용해서 부서 팀을 지금 여기다가 이제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부속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부속 코드가 만약에 P랑 똑같으면 부서는 이제 판매고, 그 다음에 K면 관리, 그 다음에 Y면 영업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부속 코드의 의미하고 사원 코드의 첫 번째 자리가 이제 P면 판매다, K면 관리다, Y면 영업이다, 이거를 이제 적용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 사원 코드가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문자와 숫자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글자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P랑 똑같아, K랑 똑같아, Y랑 똑같아, 그걸 이제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이제 각각의 이제 부서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정답을 표시할 때 부서팀 표계 예하고 나와있죠. 만약에 사원 코드가 만약에 P2, P하고 E하고 이렇게 써져 있다면 판매 2팀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지금 여기 P니까 P면 판매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문제에도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판매라는 두 글자를 일단은 여기서 일단 꺼내와야 돼요. 꺼내오고 요 숫자 2가 2팀의 2래요. 숫자 2래요. 그러면 요 2라는 숫자를 꺼내올 때는 우리가 이 사원 코드에서 라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와라,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P라는 글자를 꺼내올 때는 우리가 이제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P라는 글자 왼쪽에서 이제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구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앰퍼센트 연산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팀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부속 코드라는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야 돼요. 참조를 할 때 얘가 이제 코드가 지금처럼 열 단위로 들어있고요. 부서도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열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vlookup이라는 그 함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우리 v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vlookup이니까 열 참조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열 번호를 이제 직접 써주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어떻게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지정해 줄 수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 값이 있습니다. 우리 true라는 그 값을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alse를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때 이제 true라는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생략 가능한 게 이제 true요. 우리가 만약에 옵션으로 이제 true 값을 쓰게 되면 얘는 찾을 값을 참조 범위에 찾을 때 근사 값으로 찾아주세요. 고. 그리고 false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찾을 값을 이제 참조 범위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럼 우리가 사원 코드에서 이 첫 번째 글자를 먼저 꺼내와요. 꺼내온 거 그거 이제 P하고 K하고 Y가 이제 꺼내오겠죠.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 쳐서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라는 이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찍을 때 우리는 이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먼저 꺼내와야 돼요. 그 꺼내온 거를 이 부속 코드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찾을 값을 우리가 구해줄 때는 우리가 lef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올 겁니다. 그리고 참조 범위를 지정할 때는 지금 이 영역을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 이 참조 영역은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우리가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 번호는 우리가 P라는 글자를 꺼냈다면 P라는 그 글자를 찾아서 우리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부서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2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식을 쓸 때 참조 범위는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다 붙여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left라는 그 함수부터 쓰자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eft하고 우리가 left 써주면 되겠죠. left 왼쪽에서 꺼내와라. 어디에서? 이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를 꺼내달라?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P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채우기엔들을 쭉쭉쭉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다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요 left라고 쓴 거 있죠? 요거는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vlookup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거 left 함수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요. 이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거를 찾아달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에 찾아라. 이 참조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랬죠. 해서 F4번 땅 하고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열 번호 찍어주면 되겠죠.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거를 지금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부서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열 번호를 2하고 써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옵션을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사원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P였기 때문에 판매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것도 이제 P니까 판매가 나오겠죠. 그 다음 거 두 개는 이제 K니까 관리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Y니까 영업이라고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채우게 되면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라는 거를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서를 이렇게 이제 구해놓고 끝이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 표시의 예를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요 두 글자를 이제 구해준 거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숫자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 숫자는 우리 사원 코드에 들어있는 이 오른쪽 한 글자 요걸 이제 꺼내와서 뒤에다가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썼던 거 요식 V룩업 있죠. V룩업 맨 뒤로 찾아간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라이트라는 요 함수 써주면 되겠죠. 해서 오른쪽에서 꺼내달라. 어디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쓰고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 여기 숫자가 2니까 판매 2하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 밑에 거는 이제 3이니까 판매 3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니까 숫자가 2니까 관리 2. 그 밑에는 이제 관리 1. 그 밑에는 이제 영업 2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채우게 되면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팀이라는 글자도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썼던 식 맨 뒤로 찾아가서 여기다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팀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팀이라는 글자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쓰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매 2팀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 팀 다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V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찾을 값이죠. 우리가 사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거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찾아달라. 어디에서? 이 참조 범위에서 얘는 이제 참조 범위는 무조건 절대 참조로 맞는다 그랬어요. 해서 내가 꺼내온 그 P라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라. 찾을 때 이제 어떻게 찾아라? false.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판매다, 관리다, 영업이다 해서 요만큼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구해주고 그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은 우리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한 글자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라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사원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를 싹 다 이제 꺼내온 겁니다. 해서 우리 V룩업에서 구했던 그 결과값이랑 그리고 라이트 함수에서 구한 그 결과값이랑 요 팀이라는 요 글자랑 서로서로 이어서 표시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 그랬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사원 코드라는 게 있대요. 사원 코드가 지금 2열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에서 부서명만 추출해서 부서명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여기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원 코드에 보게 되면 이제 부서명이 들어있대요. 그 부서명은 사원 코드에서 요 하이픈 앞에 문자열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첫 번째 거는 기획 1. 요걸 보고 얘기하나 봐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생산 1이다. 그 밑에 거는 영업. 그 밑에는 이제 홍보. 그 밑에는 이제 기획 2. 그 밑에는 생산 2하고 요거 이제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부서명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미드하고 우리 서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서치라는 요 함수요. 우리 서치라는 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 서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텍스트를 우리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문자열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시작 위치만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서치라는 함수가 이 문자열에서 이 찾을 텍스트를 찾아요. 찾을 때 이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라. 그렇게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에서 이 찾을 텍스트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이제 갖다 줍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시작 위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생략하고 쓰게 되면 무조건 이제 첫 번째 위치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위치는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 봤을 때 기획 1이다 요걸 꺼내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영업이라는 이 두 글자도 꺼내와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앞에 우리 부서명을 꺼내올 때 세 글자를 꺼내올 때도 있고 두 글자를 꺼내올 때도 있죠. 그거는 이 하이픈의 위치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서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 하이픈의 위치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서치하고 써주면 되겠죠. 서치라고 써주고 우리는 이제 뭘 찾겠다? 요 하이픈을 찾아주세요. 하이픈을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그때 이제 찾을 때 우리 사원 코드 여기서 이제 찾아달라. 그때 이제 시작 위치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시작 위치를 생략하고 써도 됩니다. 시작 위치를 생략하고 일단 써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는 요 하이픈의 위치, 두 번째 데이터도 하이픈의 위치가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다음 위치는 이제 영업이다. 이렇게 두 글자만 써져 있고 홍보다.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져 있고 그 다음 위치에 이제 하이픈이 찍혀 있죠. 해서 하이픈의 위치가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치라는 함수를 쓸 때 지금처럼 시작 위치는 생략하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 위치를 내가 1로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이픈의 위치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결과값은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사원 코드에서 지금 내가 꺼내오고 싶은 게 기획 1하고 요걸 이제 꺼내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데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몇 개 꺼내와라? 3개 꺼내와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3개를 꺼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영업이라는 거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요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하이픈의 위치가 3번이래요. 3번인데 우리는 이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꺼내와라? 2개 꺼내달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꺼낼 개수가 이제 2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봤을 때 생산 1하고 얘는 이제 3개를 꺼내와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 그 밑에 거 홍보하고 두 글자가 있으니까 두 글자만 꺼내와야죠. 그 밑에 거는 이제 세 글자 꺼내와야 되고요. 그 밑에는 세 글자, 그 밑에는 이제 세 글자, 그 밑에는 이제 두 글자, 그 밑에는 이제 세 글자고 이렇게 꺼내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꺼내와야 되는 그 개수랑 지금 우리 서치라는 그 함수의 결과를 봤을 때 전부 다 일씩 차이가 나죠. 하이픈의 위치가 이제 네 번째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세 개를 꺼내와야 되고 만약에 하이픈의 위치가 세 번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개만 꺼내오면 됩니다. 해서 이 서치라는 이 결과, 서치 함수에 나온 이 결과에다가 우리가 이제 빼기 1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빼기 1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꺼내올 그 개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이제 개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원 코드에서 몇 개 꺼내달라? 우리가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3개 꺼내주세요. 3개 꺼내주세요. 그 다음 거는 2개, 두 글자만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할 건 다 구했으니까 요 서치란 함수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지금까지 썼던 거 싹 다요. 싹 다 잘라내기 좀 해놓고 이제 미드 함수 좀 쓰자고요. 미드라고 써놓고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꺼내달라. 내가 지금 방금 계산했던 그 서치 마이너스 1한 거요. 그 개수만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기획 1이라고 꺼내왔죠. 그 밑에는 이제 생산 1이라고 꺼내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 두 칸은 영업이다, 홍보다. 그것만 이제 꺼내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서치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이 하이픈의 위치를 우리 2의 26번 셀에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치를 써준 거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서 미드라는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줬습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원 코드에서 첫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나온 그 결과값만큼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치를 이제 개수를 이제 사용한 거죠. 해서 3개 꺼내라, 3개 꺼내라, 2개 꺼내라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서명을 싹 다 이제 계산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면 해당 파일을 열어서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세요.